안녕하세요, 해공어조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미국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 자, 오늘 호재 소식도 일부 나왔는데요. 그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서 또 우리 공교롭게도 또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까지 또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자, 앞에서 크게 한번 지수 밀려 내려올 때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잘 방어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자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자, 따지고 보면 금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22평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평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죽은 주식이다라고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또 급등으로 갈 수 있는 또 살아있는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52평을 자 금요일날 강하게 넘어서자마자 바로 그냥 20평을 넘어갔죠.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돼 있었는데 이러면서 바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와버립니다. 내일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개파락해가지고 막 크게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내일 52평, 20평이 골든크로스 나오고요. 12평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호재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버티는 게 그냥 정상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좀 볼 때 이거 하나만 안 넣으면 됩니다. 네, 바로 52평 이탈이야 투자 여러분들. 52평 이탈만 안 나오면 돼요. 네, 투사람들의 기준 잡기가 가장 쉽게 요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거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제가 여기 오른쪽 화살표 방에서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바쁘시고 또 직장인들도 많으실 텐데 대응이 가장 우선입니다. 대응. 네, 그리고 혹여나 이게 호재가 됐을 때, 또 반대로 악재가 됐을 때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했을 때 내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쭉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에 당도했다. 그럼 내가 상한가에 팔아야 될지 그냥 20%에서 팔아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내가 이거 상한가까지 욕심을 좀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10% 올랐을 때 또는 20% 올랐을 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같이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기술적 분석 제가 조금 뒤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기사화된 내용들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폐암으로 다시 폐암이 뇌로 전이 되는 기존 항암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했겠죠.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는 55%가량 나온다고 보고요. 2명 중 1명은 네, 뇌종양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돌연변이가 흔히 나타나는데, 특히 폐암에서 돌연변이가 흔히 발생되는 그 EGFR이라고 해서 흔히 발생되는 우리 그 돌연변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억제하는데 그 신약으로 허가받고 있는 게 티로신 키나제라는 건데, 이 억제제가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억제제가 지금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개발해서 FDA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3세대. 네,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이제 1세대, 2세대도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있어요. 뭐 저기 그 우리 이레사 또는 타세바라고 해가지고 각각 성분들은 다른데 그 이제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뇌혈관 장벽을 뭐 침투하지 못해서 뭐 뇌로 그러니까 침투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좀 나와서 실제로 효과가 좀 크지는 않다라고 이미 다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뭐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개념으로 지금 요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일부러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연구 결과를 계속적으로 잘 해오다가 오늘 때마침 공교롭게도 또 일정이 맞게 지금 요 시기에 맞춰서 나왔느냐가 저는 또 좀 더 궁금한데, 일단은 우리는 뭐 그런 걸 다 둘째 치고요. 공교롭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호재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나왔다.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호재가 나왔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호재가 좀 반감되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요. 혹시 주가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나라고 우리가 오히려 뒤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일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저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호재를 좀 띄우면서 주가를 더 크게 띄우려고 하는, 단기적으로 더 띄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다소 좀 의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결과 발표가 다소 요 시기하고 좀 맞물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술적으로 대응이 더 중요해요. 지금은 저런 호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저런 호재 지금 당장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허가 소식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도 역시나 언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장중에 나와도 어렵고요. 왜냐면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이 다 들어와야지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급등 10% 20%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자금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올라가는 사이에 누군가는 계속 매도 매물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매도 매물을 다 소화해가지고 잡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호재가 실제로 장중에 그냥 딱 터져 나와 버리면 효과가 좀 반감된다.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 나오면 그나마 조금 더 낫죠. 시간 외 거래는 그래도 상한가 10%로 딱 마감돼 버리니까 그나마라도 장중보단 좀 나아요. 그러면 요게 효과가 그 다음날 동시효과,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 개장하면서 뭐 15% 20% 이런 식으로 딱 떠버리거든요. 바로 프리미엄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게 좀 낫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더 좋은 건 바로 아침 개장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동시효과에서 투자자분들 상한가로 바로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큰 자본 안 들이고 바로 그냥 상한가로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 한번 했었으니까 제가 심플하게 좀 넘어가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적 대응을 좀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기술적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두 개 선을 그어놨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여기 바닥에서 차곡차곡 밟고 올라갔어요. 위에 상단에서는 여기 최고점, 그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오늘 저항 맞았습니다. 제가 5일 이동평균선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 지금 저항 걸려 있는데 우리 내일부터는 유한양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안에 가두리에 여기 갇혀서 이렇게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2일 당일까지 감안하면 뭐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화수목이니까. 그럼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5위평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 이 유한양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 바로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여기 5위평하고 부딪힙니다. 예, 바로 부딪혀요. 이 3일 안에. 그러니까 22일인 이 3일 안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5위평이 이제 2, 3일 거래일 안에 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얘는 여기를 뚫고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그냥 기어가느냐인데, 아니면 주가 조정 나오면 그냥 바로 부딪힐 수 있는 거고,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 조정이 내일 당장 뭐 2, 3%라도 내려오면 그냥 5위평으로 바로 내려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로 올라갔을 때, 그쵸? 바로 치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신고가 갱신 한 번 더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뭐 10% 20% 안 가도 됩니다. 지금 3% 5%라도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5위평으로 바로 그냥 부딪혀 버려요. 5위평을 자꾸 터치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칫 잘못하면 5위평이 터진다는 얘기, 깨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그럼 5위평이 깨지면서 음봉 캔들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와 반대로 아래로 터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왜냐면 뭐 그렇게 내려가다가도 또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급등 나가기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그림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화살표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매수 신호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은 보유 유지예요. 보유 유지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5위평이 무너지면서 음봉으로 뚝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마냥 그것을 허가를 앞두고 쳐다볼 수 있느냐, 그냥 마냥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는 상황을 따라서, 이 추세 움직임을 보는 걸 따라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실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다고 하더라도 일부 비중 축소나 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의 의견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기 매도 신호도 나올 수도 있을 뿐더러, 항상 우리는 기준을, 저는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항상 호재는요,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호재가 붙어야 그 프리미엄 가치가 2배, 3배 또는 10배 그 이상의 가치가 붙어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자꾸 흘러내리는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나올 것을 예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꺾여 내려갔다가 호재가 나와버리면 그 올라가는 게 또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한번 투자자분 생각해 보세요. 막 주가가 막 급락해서 떨어지는 그림이야. 추세가 막 꺾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그림이에요. 막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인데 갑자기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주가 그림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 역배열에서 다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상상이 들까요? 앞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가는데,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그냥 매도를 좀 차익실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투자자분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감되는 겁니다. 반감. 실제로도 그렇게 많은 매도세가 몰리게 되면 반대로 호재가 나와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매도세가 결국은 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윗꼬리가 달리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호재가 나와줘야 돼. 올라갈 때.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가 욕심을 더 내보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5위평이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대로 나오면 이거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결과가 뭐 호재가 잘 나와서 FDA 허가가 나와서
급등으로 가서 뭐 상한가를 몇 번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열에 몇 번은 그렇게 해서 급등 상한가도 가고 또 뭐 연타 뭐 연상 2번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그거 몇 번 그거 욕심내다가 반대로 하락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안 해가지고 두들겨 맞아버리면, 혹시라도 악재가 나와서 두들겨 맞아버리면 이거 확률은 높단 말이야. 이거 확률. 그 확률이 바로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주가의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에서 호재가 나와도 윗꼬리가 달리거나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하물며 떨어지는데 호재가 나온다. 이거 더 반감될 뿐더러 만약에 떨어지는데 악재가 나오면 이거 뭐 말할 수도 없죠. 왜? 지금 주가가 안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연간 차트로 보면 올해 현재 종가가 40%가량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안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혹여나 또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치고 날리는 척 했다가 또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우리가 다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많이 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안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한양이 뭐 엄청나게 고평가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이제 8월달 9월달로 가면서 10만원 돌파, 좀 안착이 좀 돼서 여기에서 고가놀이하면 일시적으로 한 12만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한번 흔들고 가버리니까 지금 10만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이제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 몇 거래를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 정고점이 넘어가면서 신고가 갱신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5위평이 이렇게 터치하는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로 언더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허가 소식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요? 엠폭스, 그쵸? 예.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로 지금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테마가 붙는 거야. 제약바이오가 문제가 되진 않아. 그쵸? 제약바이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지금. 그런데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로 들어가느냐, 뭐 또는 엠폭스 관련된 주식으로 들어가느냐, 그 테마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엠폭스나 코로나 쪽 관련주들은 대체로 시총이 좀 작아요. 그래서 시장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으니까 막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막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일부 또 말씀드리자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엠폭스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또는 코로나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얘네들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고점 잡히면서 내려올 때 거기 들어갔던 수급들이 그냥 빠져서 어디 예금 통장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2차 전지로 들어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수급은 또 다시 제약바이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 뭐 유한양이 됐든 뭐 HLB가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총 상위 주식들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엠폭스 관련주라든가 또는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지금 단기 수급들이 이쪽으로 테마주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단기 고점을 잡히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기술적 조정들, 가격 조정 나오고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때,
그러면 우리 이들 자본들이 결국은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대형주들 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또는 뭐 유한양행 또는 뭐 HLB, 알테오젠 뭐 등등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주식들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쪽 뭐 엠폭스 관련주, 뭐 코로나 관련주, 테마주들을 투자자분들 사세요라고 해서 저는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이쪽 주식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분들이 다들 뭐 전문가로서 이걸 계속 막 분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고점 잡히면서 고개 숙일 때 결국은 얘네들 우리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또는 HLB, 알테오젠 이들 주식들이 빡빡 치고 나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더군다나 유한양행이 지금 FDA 허가가 임박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허가 소식이라도 나온다면 유한양행은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도하는 타이밍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 의견 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지금 화살표 매수 신호 여전히 좋습니다. 보유 유지 잘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들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잘 그리 유지하고 올라만 준다면 22일까지 보유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사이에 이 소식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락 변동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잘 대응하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포인트 딱 하나 알려드렸듯이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의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